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심리 및 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의 어원과 유사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했을 때 우리가 어돌레슨트라고 하거든요. 이 어돌레슨트의 어원이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어돌레스케레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한다면 그로우업이 되는 거죠. 성장하다, 성숙에 이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유래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기라는 청소년 시기에 속한 연령 집단을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어돌레슨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주로 여기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쪽 분야에서 특히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청소년이라는 용어 그리고 청소년기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이제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사용된 계기가 우리 스탠리 홀이 1904년에 청소년기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보셨죠? 이 청소년에 대해서 홀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는 그죠? 거센 바람과 그죠? 성난 파도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그죠? 고요했다가 반항을 했다가 그죠?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좀 불안정한 시기로 보고 질풍노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공부하시면 그죠? 스탠리 홀이라는 학자 매우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1904년에 어돌레슨스라고 하는 청소년기라는 책을 출간하고 그죠? 홀은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설명을 했다, 묘사를 했다. 이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유사용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흔히 사춘기라고 하는 퍼버티가 있죠. 사춘기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춘기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생리적인 전이 과정에 주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식 기능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는 용어가 사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춘기의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청소년기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어원에서 살펴본 어돌레슨트라는 청소년이 있고요. 또 최근에 그의 그 어돌레슨트와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유스라는 용어가 있죠. 이 유스도 청소년인데 조금 맥락에 따라서 사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스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기를 굉장히 고유한 인생 발달 단계로 인정하는 시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돌레슨트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의존성이 상당히 큰 상태의 청소년이고, 유스라고 볼 때에는 조금 청소년의 자율성, 책임성,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할 때는 유스라는 용어를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조금 구별이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티네이저라는 거죠. 말 그대로 10대라는 거죠. 10대. 그죠? 이 티네이저는 1950년대 미국의 청소년들의 다양하고 독특한 소비 행태와 라이프 스타일과 좀 관련이 되어서 등장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대들의 패션이나 음악, 대중문화의 소비 양상,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데 우리 흔히 10대들은 뭔가 소비 패턴이 달라, 선호하는 음악 스타일들이 있어. 그죠?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틴에이저, 10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요. 자, 다음은 우리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청소년과 관계되어서 여기 아동, 청소년, 소년, 연소자, 그리고 미성년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에 따라서 아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연소자라고 다르게 정의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렇다면 법을 다 통일해서 이렇게 연령이나 용어를 통일시켜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좀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혼란스럽다, 혼선이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련 법들에 따라서 사실은 그 법률의 입법 취지나 그죠? 단행 법률들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들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 보호하려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대상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청소년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활동 기회를 주고 이러한 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 기본법이나 이런 법률들은 가능한 한 혜택을 주고 지원하려는 거니까 그 대상을 좀 넓게 가져가면 좋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반드시 꼭 청소년 관련 용어들이 꼭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마다 입법 취지와 목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 아동복지법부터 생각해 봅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정의하고요. 만 18세 미만으로 연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죠? 그 아동의 복지를 위한 법이죠. 그런데 이제 연령 정의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잖아요. 아동복지법이라고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했습니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 상황에 있는 아동에게 교육이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세, 20살 또는 25세 미만까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서비스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동복지법의 아동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복지법은 최초에 우리 1961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때는 아동복리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동복리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20여 년이 흐르고요. 1981년에 그죠?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보호 아동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다가 이제 아동복지법이 되면서 모든 아동의 권리나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청소년 관련한 법률들이 자리 잡기 이전까지 주요 청소년 관계법이 자리 잡기 이전까지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용어와 함께 이 아동복지법의 아동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에 대하여 주로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사용해 왔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청소년 관계 법들이 제정되고 법체계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민법상 미성년이라는 용어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라는 용어가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대체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었다는 거죠. 자, 이제 청소년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그죠? 활동 지원이라든가 복지, 그리고 보호의 기준이 되는,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육성 정책, 청소년 정책의 골자가 되는 내용들을 이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991년에 최초 제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04년 말에 청소년 기본법과 이 관련 법들이 체계가 재정비가 돼요. 그래서 2005년부터 체계를 잡아서 시행하거든요. 어찌되었건 이 1991년도에 최초 제정이 된 청소년 기본법, 그리고 현재까지도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24살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한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라서 매우 중요하죠. 자, 기본법이라고 했죠? 기본법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기본법에 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년 활동을 진행할 것인가, 복지를 지원할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이하의 별도 단행 법률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죠. 이런 방식이 기본법 체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보장 기본법을 만들고 그 아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들이 따로 제정이 되어서 이루어지잖아요. 교육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이런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관계법도 이 청소년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그 아래 활동진흥법, 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런 법체계를 이제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05년 정도부터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나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따로 청소년을 정의하지 아니하고 이 기본법상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별표를 또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 보호법은 1997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91년에요. 이 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분야 하면은 매년 어떤 청소년 문제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 되는 것들이 터지면 이렇게 좀 청소년이 문제다,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뉴스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종종. 그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을, 그죠? 엄격히 규제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이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도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연령 규정이 기본법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 법률은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니까 국회 사이트에 가도 법률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 검색들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 법제처, 그죠?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편리하게 현행 법률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연역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도 표로 비교되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법제처에서 여러분 청소년 보호법만큼은 오늘 학습하시고 검색하셔서 직접 여러분 학습자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요,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해석이 필요해집니다. 그냥 만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딱 그걸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단서가 붙어요.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예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세는 연나이 개념으로 법에서는 만나이 기준이에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연나이 기준으로는 19살까지가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청소년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못했냐? 법률은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나이 표현을 만나이 표현으로 정확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제가 법제처 사이트 가면 법률 검색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정의가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법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포괄적인 개념이죠. 예. 유해한 장소, 그죠? 업소 같은 거, 물질, 물건, 그죠? 매체, 이런 것들을 유해 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또 보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보다 심화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오늘 다루는 법률들을 한번 법률만큼이라도 시행령 시행규칙은 차치하더라도 법률만큼은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성매매라든지, 그죠?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범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그죠? 또 신상 공개까지도 하겠다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강력하게 가중처벌하겠다라는 법률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또 성보호하려는 그 대상, 아동 청소년의 연령 정의도 바로 이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소년법 나옵니다. 여러분, 소년법에서는요, 말 그대로 소년이라고 하고 있고,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혹시 잘못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처럼 성인과 동일하게, 그죠? 교도소에 수감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호 처분을 좀 내려주자라는 취지의 법이 소년법입니다. 물론, 그죠? 보호 처분이 제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 장기 송치가 가장 강력한 것인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다시금 뭐예요? 제대로 잘 보호 감독하세요라고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이 소년법에서 만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형사 미성년이다, 형사 미성년자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소년법과는 조금 별개지만 만 14세 미만을 우리는 형법상, 그죠, 죄를 짓더라도 형법상 형사소출을 당하지 아니하는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몇 살요?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들은, 그죠, 죄를 짓더라도 형법에 의한 형사소추는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이 또 대두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14세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의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에게 아무런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게 없어서는 또 이게 제대로 우리가 다루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등장한 것이, 과거에는 여기 12세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현재 촉법소년이라고 또 우범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만 10살 이상으로, 그죠, 일단은 소년법에 의거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다가갈 수 있는 연령이 만 10살까지, 그러니까 만 10살 이상부터 그래도 14세 미만까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뭐예요? 촉법 소년으로 다루게 된다는 거죠. 촉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추는 당하지 아니하지만 소년법상 촉법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은 받을 수가 있다. 그죠? 한 가지가 더, 우범소년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만 10살 이상 19세 미만이에요. 범죄와 연루될,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들인 거죠. 이러한 그 법률에 보게 되면 밤늦게 집단으로 어울려서 돌아다니거나, 뭐죠, 이런 성벽, 이런 성격이나 버릇 같은 것들이 있는 친구들을 우범소년으로 소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여럿이 떼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돌아다니거나 술을 먹는다든지, 그렇죠,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경찰관들이 뭐예요? 강제로 해산을 시킬 수가 있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또 이런 우범소년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하고요. 이 연소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쉽게 사장님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 연소자 증명서와 부모 등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쉽게 편의점의 알바를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절차에 따르면 연소자 증명서와 부모 등의 동의서를 우리 편의점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에도 뭐예요? 연소자 증명, 부모 동의 했어요. 하지만 뭐예요? 우리 청소년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우리 연소자의 근로를 뭐예요? 보호하려는 겁니다.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만 18세 미만을 연소자라고 해서 연소자 증명, 부모 등 동의서를 비치해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하게 또 제한을 두지요. 뿐만 아니라
만 15세 미만을, 그죠? 우리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놓고서 또다시 뭐예요? 다만 취직 인허증, 그러니까 만 15세 미만이지만 만 15세에서 만 13세에서 15세 미만 사이에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지만 취직 인허증을 받은 자는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예외를 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예외까지도 또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로기준법, 법률을 볼 때 이렇게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 예외를 두고 말이죠. 또 예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법률을 읽어보는 데 있어서 묘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오랜 기간 우리 청소년들을 미성년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죠? 음주, 끼견, 그죠? 무도회장 출입 제한 이런 것들을 해왔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민법에 미성년이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성년을 규정하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현재 만 19세로 민법상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만 19세 미만이 뭐예요? 미성년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 그죠? 자, 민법은 그 취지가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우리 계약 행위에 혼자서 주체가 되질 못합니다. 나중에 미성년자하고 계약한 거는 뭐예요? 무효가 되기도 하죠. 우리 미성년자들이 핸드폰 개통하려고 할 때도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에서 개통을 해주면 뭐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뭐예요? 내가 동의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개통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 계약, 법률 행위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또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민법상 성년, 미성년의 규정이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만 19세로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혹시 과거에 몇 살이었습니까? 만 20살이었죠. 이것이 성년, 미성년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청소년 보호법 있죠? 요게 사실은 미성년자 보호법 들어보셨죠?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은 되게 만학도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술집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이런 거 출입을 제한당했던 근거는 미성년자 보호법에서 만 20세 미만 20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 미성년자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음주, 끼견, 무도회장 출입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은 폐지되어 있는 상태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성년, 미성년 굉장히 오래된 우리 규정이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은 청소년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의 등장 배경과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이라는 용어, 개념 이런 것이 등장한 역사 어느 정도나 오래되었을까요? 보이시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크게 이렇게 뚝뚝 잘라서 봤을 때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학자들이 파악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경사회까지는 여러분 농경사회까지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오늘날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고 집안일이나 다른 노동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받은 이런 청소년들의 개념이 과거에는 희미했었다. 거의 없었다. 과거에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른 아니면 아이였던 시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봅니다. 산업화의 확대와 공교육의 시행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증기기관도 만들어지고 공장을 막 짓고 상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죠? 이런 산업화의 확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인력들이 필요합니까? 어느 정도는 교육 훈련을 받은, 그죠? 숙련이 좀 돼 있는 노동 인력이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문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숙련공 정도의, 그죠? 이 어느 정도 몇 회기 몇 주 훈련을 시켜주면 이 공장의 분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는 숙련이 된 노동 인력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훈련 기간이 필요하죠. 또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개인 튜터, 개인 교사 붙어서 라틴어도 배우고 승마도 배우고 막 이런 엄청난 교육을 받지만 절대 다수인, 그렇죠? 우리 중하층 어떤 국민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면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어때요? 프랑스 혁명, 정치적 혁명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의무 교육이라는 공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이제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까 농경사회에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제대로 걷고 뛰고 어느 정도 무거운 물건을 들 수만 있으면 뭐예요? 어른을 도와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러나 공교육이 확보가 되니까 이제 우리 어린 청소년 친구들이 뭐예요? 학교에서 교육기간 동안에는 이 노동시장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유예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분 모라토리움. 유예를 받은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산업화의 확대와 공교육의 시행이 바로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시기를 고유한 시기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년 과목을 학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의 설명은 주의에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선사시대부터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산업화가 확대되고 공교육이 시행됨으로써, 그죠? 일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또 훈련을 받아서 이제 숙련공, 반숙련공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이 맞물리다 보니까 청소년 시기가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과는 구별되지만 아직 성인의 책임을 맡지 아니하는, 그죠? 유예받은 독특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분명 이 아동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직 여기 성인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죠? 요 사이에 청소년 시기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심리 및 상담에서 그 대상이 되는 지금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또 조금만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청소년의 개념은 사실 사회, 문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기는 사회나 문화나 국가에 따라서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과 의례, 성인식만 거치게 되면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오래전 뭐 꼬마 신랑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 여기 통과 의례라는 것을 제가 리추얼, 통과 의례라는 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그죠? 이 통과 의례라는 의식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 리추얼을 이행하면 그 사회에서 이제 어른으로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놀라운 거,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학습자 여러분 계시죠? 번지 점프. 이 번지 점프의 유래가 또 사실은 통과 의례 차원이었던 거죠. 남태평양의 판타코스트 섬이라는 데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10대 초중반 정도 되는 그 원주민들의 어린 청소년들이 망루를 지어요.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높이의 망루를 짓고 10대 초중반의 아이들을 망루 위에서 번지라고 하는 넝쿨 줄기를 발에 묶고 그 망루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상처라든가 이런 게 좀 나지만 죽지 아니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다시금 올라오는 친구들을 그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가 사실은 통과 의례, 성인식 차원에서 유래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에 보게 되면 스파르타의 어린 친구들은 그 사회에서 남자 어린 아이들은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죠? 어두운 밤 광야로 나가서 맹수하고 싸워서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고 그죠? 살아 돌아와야만 스파르타의 성인 남자로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러한 어떤 사냥의식,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이 아직도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할례하는 거, 또 성인식, 성년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유래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기를 파악할 때 오늘날 청소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학습자 여러분들 뭐 연령에 따라 다르실 텐데요.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서 20살, 만 20세, 민법상 성년이 20살일 때 20살을 넘어서 부모님께 손을 내민다. 그죠?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학습자 여러분들 옛날에 20살이 넘어서서 처음 일을 해서 첫 월급을 타시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 신입생 20살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부모 의존도가 학습자 여러분들 예전에 부모 의존도 하고 지금 젊은이들의 의존도 하고 굉장히 다르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고등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교육,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 대학 이상이 고등교육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수의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죠. 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 취업이 또 어렵잖아요. 직업훈련이나 취업 준비 기간 등등등 20대 중후반에까지도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죠? 이런 면에서 청소년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청소년기의 연장 혹은 장구화라는 말을 해요. 이러한 특성, 이것까지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청소년기가 연장되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과목에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죠? 상담 이론이나 기술들 배우게 되는데,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 개개인들은, 그죠? 신체적으로 일단 외모가 다 다르겠죠? 키도 다르겠죠? 이런 신체적 특징들이 저마다 다르고,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에 다루죠. 같은 성 내에서도 또 이 신체적인 발달이나 특징은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우리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있지만, 사실 구체적인 청소년의 한 명의 모습은 다 저마다 다른 거다라는 거죠. 특히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청소년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 사춘기 시작 연령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춘기가 시작되어 버리는 조숙한 청소년도 있겠고, 또는 굉장히 이 성숙이 느린 만숙한 청소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차이, 다름, 개인차,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간적 차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개념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저마다 특징이나 경험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도시 청소년과 농촌 청소년이 겪는 어떤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공간적 차원, 지역성에 따르는 다름까지도 또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 기간이라든지 경험의 정도는 물리적 공간,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역사적 차원입니다. 동일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대, 역사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대우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렇게 산업화가 막 확대되던, 공장을 마구 짓던 이런 산업화 시대에는 청소년들의 인권보다는 노동을 많이 착취당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근로기준법 생각나세요? 연소자, 일을 시키려면 연소자 증명, 부모 등 동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역사적 차원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저마다 다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또 아동 청소년의 고용 제한이나 금지, 공교육 제도가 도입되는데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져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도요, 우리 사회마다 우리 청소년을 어느 정도의 위치로, 어느 정도의 지위로 사회 경제적으로 대우하느냐, 이거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사회가, 또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청소년의 삶과 기대 수준은 우리 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북한 사회의 청소년들이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같이 자신의 권리나 인권 차원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예. 이러한 사회적 차원, 사회적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4가지 차원이 사실은 혼재된, 혼합된 상황에서 우리는 청소년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청소년 개인들의 개별적인 이해, 그죠? 이 4가지 차원의 각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서로 이게 다 관련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